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상당히 죄송스러운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이렇게 깊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양시장이 맥을 못 추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좀 지나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 그래도 어떻게 또 시장을 극복을 해야 하는지 저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함께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향해 떠나보실까요? 저희 수익으로 향하는 지름길 한번 시작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래도 정말 연휴가 있긴 했지만 단기간에 수익이 나와줬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삼진 L&D라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 일부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삼진 L&D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방송 바로 전날에 노란톡에서 교육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날 생방송으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생방송 이후에 9%라는 상승이 나와준 종목인데 시장이 힘들어도 저희 레드 전문가님께서 생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안내를 드려야겠죠.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여기 하단에 QR코드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을 하셔서 이번 주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투자 전략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번 노란톡 수익률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 인상 수혜주로 두 가지로 또 여기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을 챙겨다 드렸는데요. 바로 푸른 저축은행 그리고 고려신용정보였습니다. 각각 5%, 6% 그리고 청담 글로벌 그리고 코리아 FT까지 이 두 가지 종목은 눈에 띄는 점이 하루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하루 만에 6% 그리고 10%라는 수익을 여기 노란 톡방 안에서 챙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시장이 힘들어도 저희 벌써 9월이죠. 9월 달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 챙겨다 드렸는데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저희와 함께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신용정보 6%라는 수익 챙겨다 드렸고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 라인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단기 보유 후에 6%라는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하루 만에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6%라는 수익을 단 하루 만에 달성을 해드렸던 건데 여기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 라인을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요. 저희가 이 시점에 공략을 해드렸고 단 하루 보유를 하고 나서 6%라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노란톡방 안에서만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저희가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라는 수익을요, 단 하루 만에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어디서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고요? 바로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 하단을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셔서 노란톡방 공략주 꼭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차트적으로 보셔도 단 하루 만에 10%라는 수익을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장이 힘들어도 이런 수익들로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을 챙겨다 드렸다. 특히나 단 하루 만에 수익을 달성한 두 가지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관점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투자 전략 저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요, 계속해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북한에서도 계속해서 핵 도발을 감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7차 핵실험이 임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작에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제약회사죠. 바로 요오드 관련된 종목인데요. 실제로 지난주에 요오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후발주자로 챙겨가실 수가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탈모, 그리고 치매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후발주자로 챙겨가자라고 하면서 첫 번째 방송 공략주로 챙겨오게 됐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하단에 QR코드 지금 서둘러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수익란 2부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일이죠. 당장 내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발표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도 저 레드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또 해드린다라고 하니까 먼저 레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초면인데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자, 수익은 지금부터 2시간 연속으로 방송을 할 건데요. 이제 지금부터 재미있게 한번 주식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현금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익령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방송할 때마다 5달 전, 5달 전, 5달 전, 4달 전, 10개월 전부터 현금 무조건 아끼하고 있어요. 테이퍼링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계속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 인상 올 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3월달부터 본 사람들은 방송 자료 그대로 남아있고 노안톡 자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현금 아껴서 그만큼 그분들은 지금쯤 현금만 만땅으로 돼 있을 거예요. 지수가 1800이든 지수가 1500이든 수익 얘들 전문가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풀리할 일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배 속에 내장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방송 안 보셔도 되고요. 본인이 지금부터 객관적인 주식 반영을 보겠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나도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여미고 다니시고요.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 하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에 어떤
주요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자금들이 빠진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계좌를 지켜내고 또 어떠한 종목으로 조금이나마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지 저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저희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익을 챙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들만 챙겨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하단의 QR코드 방송 내내 저희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 하단에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셔서 오늘 또 투자 전략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또 시장이 또 2200선이 무너지고 또 정말 내 계좌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시장 상황들 조금 내일은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죠. 소비자 물가지수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들이 조금 나와주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시장 상황은 저희 전문가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정말 2200선이 무너지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직히 이거 다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지수가 저는 저번 주에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본인들 개별 종목 물려 있다고 평균가 맞추려고 본인 감정하에 평균가 맞추지 마시라고. 어차피 평균가 맞추시더라도 그것도 현금이고 그럴 바에는 손절가 원칙을 지키셔가지고 비중을 조금씩 들어가지고 손절을 하시라고 제가 노안톡방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년에 딱 2번 남았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2번이 남아있고 CPI 물가지수는 이제 3번 남았어요. 9, 10, 11, 12 이제 3번 남았죠. 3번이 남았고 CPI 물가지수가 이제 13일이나 한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통화 전축 FOMC에서 긴축에 의한 그 발판이 이제 만들어 나오는 상황이죠. 그쵸. 그 우려감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수 마음은 갈대하고 했습니다. 지수 마음은 갈대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우려감이 많고 지수 역시 말 그대로 호재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엄청나게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평균가를 맞추시는 거는 좀 하지 마시고 그럴 바에는 마이너스 5%에서 8% 정도 되시면은 손절을 하셔가지고 현금을 챙기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떨어지는 거는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종목만 올라간 거다. 그리고 내 종목이 대장주일 것이다. 그리고 내 종목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있지 않나? 그 생각으로 매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시장은 앞으로 다시 한번 하락할 영향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는 시장 영향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첫 번째는 이 설명을 끝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일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 이제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밑줄친 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요. 자, 파워때부터 볼게요. 파워때는 9월 13일 날, 그 다음에 이때 또 환율 1,300이었고, 이제 9월달 10월 13일에는 이때 환율이 1,400원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대망의 10월달 이제 빨간색 밑줄친 게 보이시죠? 12월 10일 날 이제 말 그대로 10월달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발표가 되는 거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연속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우트라 스텝으로 또 바뀌느냐 그 시장이 거점하에 상승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품절주 그다음에 금리 수혜주가 상승이 되었고요. 13일 전까지는 시장이 우려감에 계속 하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려감에 하락이 되면은 환율 역시 강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상승하면 안 돼요. 지금은 환율이 계속 제가 상승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환율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번 년 저는 1,500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1,500원까지 안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왜 1,500원까지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좀 있으면은 13일 CPI 발표 후에 다음 달입니다. 이번 달은 FOMC가 회의가 없어요. 다행스럽게. 이번에 CPI 발표 후에 FOMC는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빅 스텝으로 가느냐. 사실 빅 스텝으로 나와도 걱정이긴 걱정이에요. 그나마 시장의 충격은 좀 더 받지는 않겠죠. 근데 자이언트 스텝으로 3회 연속으로 또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우려감이 다음 달 연준 회의 전까지 또 우려감이 계속 시장을 눌리면서 빠뜨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빅 스텝,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일 걱정하는 요소는 울트라 스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자이언트 스텝으로 다음 달 또 그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자이언트 스텝이 돼도 시장이 하락 요소예요. 왜? 계속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물가지수는 계속 떨어질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 다음으로 그 단계 한 단계 아래인 비 스텝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래야 시장이 좀 완화가 되거든요. 근데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역전이 되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한국은행에서도 내일 12일 날 기준금리 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돼도 시장이 하락이고 울트라 스텝이 돼도 시장이 하락입니다. 만약에 빅 스텝으로 된다고 하면 그나마 다소 시장의 하락 요소는 당분간 제한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8월 달에는 291포인트보다 더 밑으로 나와야 돼요. 저번 달 CPI까지 물가 지표가 296포인트였으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상승 동안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평균가 맞추는 거 뭐 물타기해야 뭐 반반 뭐 분할 매수해야 절대 지금 분할 매수 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건 뭐 5월달, 4월달, 3월달처럼 시장이 돈이 풍부한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탈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본인 정말 평균가 맞추겠다고 해가지고 6월달부터 지금까지 평균가만 맞춰왔지. 여러분들 대체 뭐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잔소리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도대체 뭐 했어요?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금리 인상을 계속 올린다고 하는데 왜 무조건 여러분들은 개인 보유 종목을 분할 매수 하시는 겁니까? 시장이 떨어질 게 뻔한데 왜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3대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종목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빠졌어. 내 종목 주포 때문에 빠졌어. 내 종목 세력 때문에 빠졌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햄버거 하나를 더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 매수 의미가 없고 연준 금리 일정은 12월 달 남아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든 현금을 사수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은행 내일 12일 기준금리 인상됩니다. 아나운서님, 네. 한국은행이 지금 네.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안 돼요. 네.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한국은행 자체 내에서도 힘든 게 있습니다. 왜? 환율이 올라가면은 자금이 유출되고. 그렇지. 수출이 될 때 환율 높은 환율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와서 도매업 뿌리고 소매업 뿌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높은 환율가에 비싼 값에 물건을 샀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게 기준금리가 계속 상승이 되고 역전이 된다고 하면 외국계 자본이 이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이 생각해야 돼요.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진다? 이게 아니. 말 그대로 지금 외환 보유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외환 보유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외환 보유액 지키려면은 인플레이션 상승은 막아야 합니다. 무조건. 네. 왜 안 그래도 한국 정부에서 달러가 없는데 한국 정부에서 달러가 없단 말이에요. 달러가 없는데 환율이 자꾸 올라가면 외국인들 이탈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려야 우리나라의 IMF가 그나마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가 1,429원입니다, 여러분들. 1,429원이에요. 환율은 말 그대로 수출 국가,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기간으로만 수혜를 볼 수가 있지 장기간으로는 수혜 못 봅니다. 현대차가 말 그대로 환율 수혜주죠, 여러분들. 환율이 높으면 올라갔어요. 현대자동차가 수혜주란 말이에요. 근데 장기간으로 보면은 지금 기름값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잖아요. 현대차를 뭐 붕 떠가지고 뭐 외국에 수출시킵니까? 아닙니다.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배가 에너지선이 배값이 기름값이 올라가요.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아무리 현대차 입장에서 환율 수혜주하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선박에 대한 기름값, 그다음에 항공에 대한 기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습니다. 단기간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간으로는 투자하고 이용 방식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내산사 지금 10개 중 한 개는 뭐 주가가 반토막이 된다고 하죠. 맞습니다. 반토막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나운서님, 지수가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없죠. 그렇죠. 네.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수 올라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지수, 아이고 삼성전자 떨어지면 또 분할 매수하면 돼요. 아이고 카카오 52주가 아니고 카카오 그룹 지금 62주, 72주 최저가에 빠졌는데 분할 매수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저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번 주도 52주, 다음 주도 52주, 다다음 주도 52주. 만약에 설상 다다음 주 정도의 우량주들이 상승한다고 하여도 말 그대로 2주 전, 한 달 전에는 52주 하는 겁니다. 요즘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들이 본인들의 종목을 매입을 하겠다고 해요. 주가 부양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주가 부양을 한다는 게 내년 초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네. 지금 주가 부양하지. 왜 내년 초에 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금리가 완화가 되고 반반매수 세고 시장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합리화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장사들이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는 건 맞지만은 산장사들 역시 돈이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시든 뭐든 아무리 우량주하고 하더라도 본인들 회사만 챙기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현금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본인들 아무리 종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13년 만이잖아요. 13년 만에 리스크가 온 만큼 여러분들 지금 바닥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아나운서님. 네.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네. 오늘 또 3% 이상 빠지고 있어요. 오늘 그쵸? 정말 무섭게 빠지고 있네요. 네. 삼성전자가 저번 주에 4% 정도 상승했다가 또 반납하고. 네. 그렇죠. 뭐 물론 TSMC가 어제 TSMC가 어제 사상 영업이 최대로 나와가지고 삼성이 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음. 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외국인들도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도 환율이 더 앞으로 올라갈 거 뻔한데 네. 삼성전자는 매수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언제쯤 바닥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제가 존경하는 주식 전문가가 하나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없어요. 네. 한국에는 이상하게 존경하는 전문가는 없어요. 네. 근데 미국에는 피튼 니치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아. 피튼 니치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가를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고. 금리를 연준에서 어떻게 몇 번을 올릴지도 예상 못하는 시장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파월 의장이 말 그대로 금리 몇 번 올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측만 하는 상황이야. 예측만. 아니 연준이 금리 앞으로 향후 몇 번이나 올릴지 모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바닥이다, 쌍바닥이다, 골든 바이오 선이다, 뭐 무슨 선이다, 쌍매집 선이다, 매집주다, 뭐 세력주가 뭐 들어왔다.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올라갈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지금 8%대에서 2%대까지 목표치를 낮추겠다고 그 낮추는 과정까지는 금리 인상은 무조건 경김침체가 오더라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제 버냉킹이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 버냉키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벨상을 이번에 연준 파월 의장이 몇 년 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금리에 대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주면서 증시시장을 향후 마지막에 상승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졌어요. 환율 상승 시 삼성은 계속 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하락이 되면은 모든 분들이 코스피가 하락이 되면 삼성전자가 하락이 된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200조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쪽에 계약사 15% 정도가 삼성전자 계약사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환율이 상승되면은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코스피가 떨어지고 코스닥이 떨어지고 투심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상승이 환율이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상승이 되고 코스피가 상승이 되고 코스닥이 상승되고 투심이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의 유동성에 취하셔가지고 조금씩 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분할매수 하면 된다. 이건 아니야 생각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환율은 재상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량주는 외국인 자본이 계속 이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높이는 요소들은 되게 많죠. 미중 분쟁도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대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각 기업사들의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에 3분기, 4분기가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 우려감에 환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500원에서 1,580원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고 1,500원, 80원 정도가 됐을 때 그리고 그때 대내외 악재 요소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휴전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 환율이 최고치 올라가고 떨어질 겁니다. 그때가 저는 삼성전자든 어떤 종목이든 다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환율이 무조건 최고치 찍고 거기서 대내외 악재 요소들이 조금씩 해소가 됐을 때 그때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손가락 지키시고 지조 있게 말 그대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빅스텝을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금 선반영이 되면서 하락폭이 조금 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CPI 발표 그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CPI 발표가 또 상회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시장에 또 악재가 또 한 번 덮치겠고 그리고 하회를 한다라면 어느 정도 안정감이 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또 극복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레드 전문가님께서 챙겨 오셨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여러분들 그동안 보셨을 거예요. 정말 시장이 안 좋아도 갈 종목은 간다. 저희가 또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 공약주 또 연휴 내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시끄러웠죠. 그리고 북한 또 핵도발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약주로 또 가져오셨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요, 여러분들 저희가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셔야지만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하시고 여기 하단에 QR코드 그대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휴 동안 정말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정말 연휴 내내 정말 대내외적으로 좀 시끄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저는 사실 뉴스에 안 봤습니다. 네. 어제 그냥 모아서 봤거든요. 네. 저 오늘 시장이 떨어질 건 그냥 누가 봐도 오늘 그쵸. 시장이 떨어질 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섹터가 한 가지로만 가면 안 된다는 그쵸. 걸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쉬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섹터 목록을 5개에 맞춰가지고 그 종목을 일단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진입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진입을 시켜드리고 오늘 그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자,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비밀이에요. 그 새로 오신 분들 이거 뭡니까? 이거 무슨 종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방송 끝날 때까지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노안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기존 분들은 절대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테마가 5개나 있어요. 테마가 5개가 있고 말 그대로 방사능, 그다음에 타이머, 그다음에 바이든, 그다음에 여기서 맞춰가지고 또 에볼라, 그다음에 치매 관련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말성 테마로 이 시장에서 움직인다? 완전히 그거는 요단강을 가는 겁니다. 북한강을 가는 거예요. 낙동강은 가도 모자란 판에 요단강은 가시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합 테마가 아닌 5가지 복합 테마를 가지고 왔고요. 자, 치매, 그 다음에 타이머,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난리면이 된 게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에볼라, 그 다음에 방사능. 자, 치매, 탈모, 바이든, 에볼라, 방사능. 이거 뭐 다 안 좋은 것만 연관되어 있어요. 관련주가. 그렇죠? 네. 그래도 뭐 우리한테 수익만
참조하면 되죠. 자, 지금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보시면은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이 시장에서도 코스피가 3% 빠지고 코스닥이 3% 빠지더라도 계속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이고 지금 어느 정도 견뎌주고 보합인 상태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시초에 좀 상승하다가요. 상승하다가 약간 조금 하락이 되고 있지만 하락 때도 우리한테는 약수익이에요. 좀 얄밉게 얘기할게요. 우리한테는 그래도 약수익입니다. 자, 여러분들 땅을 파더라도 여러분들 100원도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100원이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모멘텀으로 반사는 탈모, 에볼라, 바이든, 치매 이 관련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저는 오후 들어서 상승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시장의 하락 요소가 너무 컸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오후 들어가지고 상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마법을 서커스를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전명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러면은 5가지 테마가 세트가 있잖아요. 그럼 치매 관련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제였죠.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치매, 미국에서 바이오 회사가 말 그대로 치매에 대한 임상 3사 시험에 대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그 하에 치매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이 되어줬어요. 이 종목은 치매 때문에 상승한 건데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방사능 때문에 또 상승한 거야? 아이고 핵 관련주 때문에 상승한 거야? 이렇게 김치꾸마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치매 관련주도 한번 상승한 적이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 하이페이 질산을 출시를 한 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서 말 그대로 치매를 약간 좀 늦추게 하는 하이페이 질산을 출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터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세터 두 번째는 탈모 관련주입니다. 탈모 환자 역대 최대예요. 23만 명이에요. 23만 명이고 여기에 맞춰서 최근에 30대도 탈모가 있대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힘들면 탈모가 생기겠습니까? 레드님은 풍성하시네요. 저요? 네. 저 뭐 머리 감으면 저도 장난 아닙니다. 네. 저도 장난 아니에요. 좀 우리 아나운서님은 좀 어떠세요? 저도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다 네. 똑같아요. 여러분들 흰머리 많이 나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탈모 증상 완화 제품 마이너스에 출시했대요. 그러니까 탈모가 좀 있으신 분은 마이너스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이었죠. 제가 좀 우연스러운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번 주에 탈모 관련주도 속해 있다. 이걸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줬는데 갑자기 탈모 이슈 같은 거예요, 오늘. 어제 탈모 이슈가 떴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탈모 이슈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 TS트리온이나 현대약품이나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이 종목들이 오늘 시장이 상승이 될 수가 있어도 말 그대로 코스피가 3% 빠지고 코스닥이 3% 빠지고 삼성전자가 4% 이상 빠지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말 그대로 이 관심 종목 회사에서는 치매 관련주하고 탈모 관련주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출시도 여러 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일 또 부각이 받을 수가 있고 점심에 또 부각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터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이게 사실 방송에다가 사후 피임약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관련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바이든이 좀 있으면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4일날 이제 시행을 하죠. 네.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하고 누가 이제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표를 누가 더 많이 쟁취하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지방선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표에 대한 민심은 누가 가지고 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2년 후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 중간선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향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벤트이고 중요한 중간선거가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자, 바이든 입장에서는 최근에 사우디 OPEC 산유국에서 말 그대로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서
유가에 대한 감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엄청나게 급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갖고 올 수 있는 무기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낙태 피임 쪽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최근에 6월달이었죠. 6월달에 낙태율 최대 6월까지는 허용이 된다고는 하였지만 이 부분이 폐기가 되었어요. 자, 폐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아니 인권이 중요한 거지. 말 그대로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미국이 지금 미국이 지금 공화당이 행동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공산당인가? 지금 바이든이 그런 걸 중점을 두고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 폐지제를 다시 한번 바이든 입장에서 키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 중점을 계속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중간선거까지 지지를 높이려고 계속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죠. 최근에는 낙태 쪽으로 TF팀을 구축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후 피임약 관련주가 이번 달에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중간선거가.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 쪽으로 계속 발언을 하면서 표 지지율을 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노레버, 그러면 엘라 원전 사후 피임약을 판매하는 회사니 말 그대로 저는 사실 이 사후 피임약 관련주로 바이든 대통령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에볼라.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말 그대로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에볼라는 말 그대로 완화가 되지가 않고 백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왜 백신에 연관되어 있냐면은 예전에 말 그대로 에이즈 치료제 야미부딘이라고 이 제품은 출시한 적이 있어요. 야미부딘은 말 그대로 에이즈 치료제에 좀 개선을 시키는 그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가 테마로 에볼라 관련주로 편입이 된 거예요. 왜 에볼라가 됐는지 그거는 좀 이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뭐 원숭이 두창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에이즈 치료제 야미부딘을 생산하는 회사라고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뿅. 자, 세트 5번째입니다. 반사능입니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 대교도 폭파이 됐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보복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복에 따라 가지고 이제 푸틴 입장은 가지고 있는 전술은 핵밖에 없습니다. 핵을 쏘지는 않을 거예요. 핵을 쏘지는 않겠지만은 핵으로 위협을 한다는 거죠.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협에 맞는 요들 관련주도 속해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지금 이게 딱 보니까 5개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5개 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도 상승 VI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때요? 시나리오 짝짝 맞춰져 있죠? 네, 근데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5가지 재료 중에 어떤 재료가 먼저 치고 올라갈 건지, 그리고 요오드 관련해서는 또 지난주에 또 상승이 나와줬죠. 저는 이제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사후피임약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 그렇죠. 바이든 쪽으로 힘을 쏠겠다. 왜냐하면 네. 지금 안 되나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어떻게든 민주당이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에요. 그러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우리가 예전에 6.2 지방선거를 한 적이 있죠. 네. 아나운서님. 그때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때는 그때는 당원 표수를 가지고 간 게 국민의힘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공화당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법안 통과를 계속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반대 진영이 공화당이 그거를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표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영향력이 공화당에 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또 재선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무조건 올려야 하잖아요. 네. 그 기꺼이 IRA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유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도 올리려고 했는데 다 어느 정도 지지율 40%까지 60%까지 올려놨다가 최근에 또 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40% 까지 돼가지고 떨어졌다고. 계속 그쵸.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발을 동동 굴리고 계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이 지금 이 방송을 본다고 하면은 오 뿌디프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본인 심리를 좀 이해했다고. 네. 그래도 나태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에서 나태권이 폐지가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 지금 공화당이 완전히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야. 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셋다 파커하고 하면서요. 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성들 표가 제일 중요해요. 여성들 네. 지지율이 올려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태 허용에 대한 6개월 허용은 다시 개선에 대한 TF팀을 계속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TF팀 구축한 상황에서 말 그대로 중간 선거에 대한 지지율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종목은 바로 이제 제약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좀 모멘텀을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방사능 관련해서도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재료를 어떤 게 부각이 될 거냐. 그러면 이제 바이든의 중간 선거가 이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초에 또 이제 바이든 중간 선거가 있는데 바이든 이제 중간 선거에서 이제 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 관련해서 이제 사업 피임약이라든지 낙태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 피임약을 제조하고 있는 이 회사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도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탈모 관련해서도 부각이 될 수 있는데 탈모 관련주들은 이제 시장이 조금 힘들 때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도 올라갈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탈모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조금 시장이 빠져 있을 때 이렇게 탈모, 치매 그리고 뭐 방사능 관련해서 그리고 사업 피임약이죠.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에 대해서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가 정말 어느 그 섹터에서 그리고 어느 모멘텀에서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한 가지 테마로 정말 이 종목을 가져가기에는 부족하다. 너무나 힘들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5가지 재료가 붙어주는 종목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서둘러서 꺼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힘차게 달려왔는데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지금 마지막으로 레드 전문가님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 정리 좀 해주시죠. 자, 여러분들 탈모, 그 다음에 바이든 관련주고요. 그 다음에 치매 관련주도 들어가 있고요. 방사능 관련주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복합적인 테마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로 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하락해도 가능은 갑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져도 우리는 약수익 중이에요. 우리만큼 여유로운 투자를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이건 자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반전시켜서 나비처럼 나와가지고 벌처럼 쏘아 붙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비처럼 나와서 벌처럼 쏘실 분들은 노안톡방에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오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본인들만 손해니까요. 네, 오늘 정말 양지수 모두 깊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이 종목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약수익권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하시고 여기 하단에 QR코드 그대로 비추시면 영어 링크 조그맣게 뜨시는데 그 링크까지 클릭을 하셔야지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입장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갈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2가지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또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좀 어떠셨을까요? 저희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부에서도 또 뵐게요.